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자, 너도 나도 부푼 꿈을 안고 창업 시장에 뛰어들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란 쉽지가 않죠.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이젠 정말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들 등에 날개를 달아줄 오늘의 아이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가운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홍상민 멘토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상민입니다. 자,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생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일단 현상을 먼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600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무려 51.8%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핵심은 또 임대료나 가맹비,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화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소상공인이 좀 잘 살아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예. 자, 머리로는 알지만 또 마음처럼 안 되는 게 이게 현실이고요. 비용을 또 내 맘대로 줄일 수도 없고 진입 장벽이 굉장히 또 높아서 그 전에 내가 먼저 확 쓰러지게 생겼다. 이게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목소리거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일까요? 선진국들도 뭐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계속 겪어왔고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굉장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선진국들이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 인큐베이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비전문적인 어떤 영역에 있던 분들을 전문가의 영역으로 좀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IT 영역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거죠. 그렇죠. 인큐베이터들도 있고 한국도 뭐 IT 쪽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팅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분도 여기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간 수입 30억 이상, 그의 발길 닿는 곳마다 5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손만 대면 터진다는 능력자. 남자의 움직임 한 번에 빠르게 세팅되는 화려한 만찬들. 세상의 맛을 찾아 헤맨다는 고독한 미식가, 아니 고독한 예식가의 탄생. 전부 맛을 잘 잡았고 훌륭하고. 절대 미각의 마음을 풍차라.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숨가쁜 요리 서바이벌. 과연 이 남자의 정체는? 저번 품평회 때보다 저희가 맛을 조금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진짜 훨씬 많이 좋아져요. 맛있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수많은 브랜드를 탄생시킨 요식업계의 이는 챔피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근데 이게 뭘 계속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걸까요? 이분은 요식업에 관련된 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창업 용어 중에 약간 어려운 용어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많이 어려운데 약간이 아닌데. 프로덕트는 제품이고 마켓은 시장인데 이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 탁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핏이 맞는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게 없이는 이게 뭐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 가장 좀 필요하고 적절한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분을 통해서 성과를 냈다는 분이 많은 걸 보면 뭔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좀 대세에 맞는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넘어서 사람 중심의 생태계를 만듭니다. 키친을 나누는 남자 김기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심플프레드 컴퍼니의 김기웅입니다. 반갑습니다. 키친을 나눈다. 이게 키친을 나눠요? 사실 키친을 나눈단 말이 이제 주방을 공유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공유 주방을 기반으로 한 키친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키친 인큐베이팅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신생아들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뭔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F&B 쪽 그 외식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저희는 공유 주방 또는 예. 공유형 식당을 기반으로 해서 예. 이분들한테 공간과 인프라를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멤버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비용이 사실 굉장히 적게 드는 모델이기도 하고 예. 그만큼 유연하게 예. 본인의 아이템을 이 시장에 적합한지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창업 같습니다. 어떤 신생아분들은 이제 막 창업하신 그렇죠. 분에게 특히나 또 요식업 하시는 그런 네네네. 분들에게 네.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뭔가 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아니 어디서 뵌 적은 없고 예, 예.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한 15년 정도 예.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의 그 전원일기요? 옛날에 저는 그래도 일기는 안 썼는데 전원일기는 봤죠. 아 보셨군요. 예, 예, 예. 거기서 영남이라고요. 네. 영남이요. 네. 아, 역배우셨구나. 네. 예, 어쨌든 지금 창업으로 전환하셔서 네네.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야, 또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도 반갑습니다. 뵙네요. 네. 한참 후배네요, 제가. 네. 예, 데뷔가 한참 후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네. 잘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잘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예, 공유 플레이스가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 공유 주방이나 공유 식당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직장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처음에 그 음식점을 했었어요. 예, 음식점을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죠. 실제로 매출은 발생시키기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제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뭐 임대료는 나날이 늘어나죠. 그리고 뭐 인건비도 계속 네.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용 증가 속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네. 구조였고 예.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경쟁이 심화된 그런 형태가 이제 고착화되었죠. 그래서 고정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생각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 그리고 네. 인프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리소스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공유하는 모델을 생각해내게 된 것이죠. 야, 이제는 그 공유 경제 시스템이 외식업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모델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미국의 경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 200여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들은 이제 요리에는 재능이 있지만 네. 사실 사업적으로 재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키친 인큐베이팅의 역할이라는 거는 예. 이분들은 요리하는 데만 집중하시고 예, 실제로는 나머지 모든 경영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교육을 한다거나 검증을 해보거나 음식을 네. 검증하거나 판로를 개척하거나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점점 더 이 요리에 대한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지금 공유 오피스에 들어가면 네네. 저희가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공유 오피스가 모든 걸 지원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몸만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미국에서는 이미 많이 활성화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또 외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거기에 선두주자이시고. 예.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랑 함께 서울 창업허브라는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네, 바로 여기. 여기잖아요. 네네, 여기. 맞습니다. 우리가 있는데 네. 여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저희가 키친 인큐베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와는 이제 별도로 공유 주방, 그러니까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가 유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한 시간만큼 공간과 설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공유 주방과
공유형 식당을 또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또 이 공유 주방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유통 채널을 이제 연결시켜 드리는 그런 일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우리 대표님의 어떤 현장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예, 함께 만나볼까요? 네. 무슨 일이에요? 예, 오늘 선배 제가 여기 컵에 이거 뭐야? 컵 보면요 여기 물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물 무슨 맛인지 맞추는 거예요. 미각 테스트. 미각 테스트를 한다. 예. 갑자기? 예. 미각 테스트를 갑자기 왜 하는 거야? 아, 오늘 대표님 만나려면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걸 해야 촬영이 순조로워요. 이거 안 하고 순조롭게 할 수도 있는데 나의 열정으로 패기로 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오늘은 꼭 미각 테스트를 해야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될 수 있어요. 억지 명분이구나. 아, 아니. 자, 좋았어. 이거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이거 한번. 5미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3미죠. 3미 중에 하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꿈에도 모르는 이 남자. 과연 미묘한 맛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먹어볼게. 예, 이거는 예. 이거는 단맛이다. 그렇죠. 야. 저의 사랑을 듬뿍 났어요. 달달하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잠자던 미각 세포들을 깨운 듯한데요. 선배 무슨 맛이에요? 주먹 맛. 아, 주먹 맛이요? 야, 이건 주먹 맛이다. 와, 야, 이거 엄청 짜다. 솔트 많이 넣었구나. 듬뿍 넣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자,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맞아, 이거. 잃어버린 입맛도 되살릴 짜릿한 맛.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맛일까요? 이건 죽을 맛. 죽을 맛이요? 야, 이거. 오! 이거 신맛. 꼭 야, 했어야 이거 했어요. 한잔 먹어. 근데 선배님, 한 잔 아니, 먹어. 참, 먹어. 그럼 괜찮네. 진짜 많이 먹어. 많이 먹어봐. 그대여 뿌린 대로 아무 거두는 제작진. 걱정하지 너 말아요. 얼굴 이렇게 못생겼니? 어우. 아직은 그래도 혀가 살아있어. 혀에 와이파이 한번 달고 한번 달고. 자, 녹화 한번 하러 갈까? 예, 가시죠, 선배. 빨리 오세요. 창업의 묘미를 찾아서 힘차게 출발. 네, 저는 말이죠. 굉장히 익숙한 장소, 친숙한 장소, 낯익은 장소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은 녹화장인데요. 예, 여기서 저희는 녹화를 하는데 대표님이 또 여기에서 창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키친 인큐베이터.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켜만 봤지. 예, 잘 모릅니다. 여기서 좀 밥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떠들고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여기 처음 들어와 봤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녹화를 네. 제가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계속 여기서 한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요 경계선을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가 이제 키친 인큐베이터고요. 네. 이제 공유형 주방이랑 공유 식당이 함께 이제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가 들리는데 예.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음식 테스트도 하고 네.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제가 뭐 이렇게 느낌은 알았습니다. 네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네네. 네, 또 밀착 취재, 히든 캐치 이동하겠습니다. 네, 다시 가시죠. 들어볼까요? 네네. 키친 인큐베이팅의 꽃, 공유식당. 식당 창업을 희망하는 푸드메이커들은 이곳에서 자신이 개발한 메뉴를 미리 선보일 수 있는데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고객의 반응. 이를 바탕으로 공유식당에서는 연일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냅니다. 푸드메이커들을 위한 공간,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예. 지금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조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거를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뭐 아이스크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예. 순대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쿠키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이 공유 주방은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방 설비들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네. 또는 이제 개발을 하고 그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유통하는 네. 그러신 분들이 모여서 필요한 시간만큼만 쓰실 수가 있어요.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주방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주방의 어떤 위생 상태나 제가 뭐 이렇게 점검 나온 건 아닌데 한번 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이제 뭐 오븐이라든가 발효기 등등 좀 고가의 주방 설비들 이게 이제 예. 처음부터
본인들이 구매해서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렇죠.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으로 네. 와보시면 예. 이렇게 이거 냉장고인가요? 네, 뭐 그렇죠. 주방의 꽃은 냉장고입니다. 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이제 냉장실을 냉장 냉동 창고도 예. 이제 구분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저기 보시면 와. 네, 이렇게 해서 와, 냉장고 크네. 더운데 잘 됐네요. 야, 엄청 냉장고를 시원합니다. 사람이 예. 들어갑니다. 와, 엄청 시원하네요. 네. 야,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네네. 칸막이 칸별로 저희가 이걸 이제 임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네. 공유 주방은 공간과 이런 설비들을 네.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유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아, 괜찮네요. 이런 시스템이 사실 네. 없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여기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지금 이렇게 어디에 뭔가 드리기 위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품평회가 있는 날이라서 네. 지금 품평회 준비를 하는 겁니다. 품평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푸드 메이커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평가단에게 선보이는 긴장되는 이 순간. 저쪽에 그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게 품평회를 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품평회를 위해서 지금 모였고 음식도 얼추 나온 것 같으니까 예. 그 MC분도 같이 한번 오늘 품평 참석해 보시죠. 저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네, 또 적나라한 품평 해주셔야 되니까. 이 요식업 요거 같이 오는 거 좋네요. 나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네요. 가보시죠. 네. 네. 전 냉정하게 네, 비판할 네, 수 네.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제가 여기 앉을까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이쪽으로 앉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메뉴는 한 달에 2번씩 진행하는 푸드 메이커 품평회.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초청해 음식 맛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30여 가지의 질문을 통해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도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또 품평회를 마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QR코드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가져요. 그래서 저희 그 매니저님께서 네. 항상 이제 그 품평회가 마치고 나면은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든가 보완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번 결과는 지금 총 5번 품평회를 진행했잖아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점이나 맛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부분은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팀 내부에서도 좀 이 맛이 이제 시중의 맛은 나지만 뭔가 특별한 맛은 안 난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그런 그 소비자분들이 먹어보기에도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에 대한 만족도부터 가격 경쟁력, 대중성까지 솔직한 평가로 이루어진 보고서. 실전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죠? 배를 든든하게 채운 후 순식간에 이동한 이곳. 네, 또 대표님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네네네네.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사무실. 예. 무슨 경축이 있네요. 뭐예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시험 봐요? 네, 뭐 시험, 그러니까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든가 회사 네. 이제 조직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뭐 시험 봐서 그냥 재미로. 예. 뭔가 창조적인 공간인데요. 네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한번 들어가 보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 사무실.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뭐 사물함 같은 건가요, 여기는? 사물함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심플 아카이브라 그래서 네. 각 개인이 예. 이렇게 자기를 이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직원들이랑 나누고 싶은 것들을 예. 여기다 이제 꾸며놓는 자리예요. 그래요? 네네네. 이분은 아예 안 꾸며놓으셨는데? 제 자리인데요. 제가 아직 꾸며놓지 못하고. 그래? 대표님 자리입니까? 정말 그냥 여백기미가 딱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안에 네. 뭔가를 네. 담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의 자리는 어딘가요? 제 자리는 여기 안쪽에. 여기. 네. 여기. 네. 그래요. 뭐 대표님의 자리입니다. 네. 예, 뭐 별게 없어요. 예. 사무실에 있을 일이 요즘에 많지가 않아갖고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네네. 저희가 지금 또 한 군데 제가 모시고 갈 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가시죠. 네. 그래요? 오자마자 갑니까? 네. 뭐 한 게 없는데? 가시죠. 또 다른 창업 노하우를 찾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대표와 현 프로.
야, 여기 뭐 저기 식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식당입니다. 뭐 식당 굉장히 또 뭔가 일본 스타일이 딱 나옵니다. 네. 예. 일본 음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본 음식이요? 네네네. 오. 아니, 여기는 뭐 시장 조사를 하러 나온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 키친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이제 검증된 네네. 이제 푸드 메이커들이 식당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공유형 식당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식당처럼 보이지만 돈가스 전문점과 라면 전문점 두 개의 식당이 함께 운영되는 곳입니다. 키친 인큐베이터에서 쌓은 노하우를 100%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야, 음식이 딱 나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야, 본격적으로 좀 먹기 전에 그래도 음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마제소바라 그래갖고 네. 일본식 비빔라면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돈까츠인데요. 네네네. 요거 하시는 분은 이게 13일 전부터 숙성한 고기예요. 13일이요? 네. 카츠산도라 그래갖고 돈까츠 샌드위치예요.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맛깔스러운 음식들의 화려한 유혹. 먹어도 현프로의 젓가락은 멈출 줄 모르는데요. 현프로, 지금 촬영 중인 건 잊지 않은 거죠? 그 많던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간 건가요? 아, 진짜로. 배부르네요. 아니, 제가 이 시점이 되면 배고파서 퇴근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식사까지 또 이렇게 먹고 배불러서 또 퇴근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잘 먹고 잘 배웠습니다, 또.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배우고 갑니다. 네네네. 예,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고. 예,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예,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예. 네. 네,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죠. 하지만 배고플 때 같이 굶어주는 것도 식구입니다. 오늘 대표님을 보면서 함께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어떤 공유 주방의 어떤 마인드, 예, 한 수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화목한 가족의 가장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렇게 굶어주는 것도 식구인데 나만 배불러요. 나만 밥 먹었어. 밥 안 먹었죠? 예, 우리는 식구가 아니야. 예, 알아서 밥 먹으세요. 난 갑니다. 네, 직접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먹는 거 좋아요. 예. 먹으면서 촬영하는 거 얼마나 행복입니까? 예. 자, 멘토님께서는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상 안에 보니까 이제 네네. 공유 메뉴가 있고, 네. 공유 주방, 네. 또 테스트하고, 네. 그리고 졸업하는 예. 뭐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있는 걸 보니까 예.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걸 개발하면 시장에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거기서 또 뭔가를 배워서 예. 다시 또 개발을 반영을 하고 또 다시 테스트해보고 네네. 이걸 반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이제 보통 여기 이제 주방에서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예. 자기는 맛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 이게 맛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핏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가 다른 의견을 이렇게 공유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계속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는 이게 조직 안에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이제 혼자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외로운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공유 공간 안에서는 정보를 교환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고정비를 줄이는 어떤 유형적인 부분 못지않게 네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영상을 좀 잘 보셨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인상이 봤습니다. 많아서. 예. 우리 저기 영남이 잘 컸네요. 잘 컸어요. 잘 자랐네. 아주 굉장히 또 머리도 똑똑하시고 보니까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이제 활동하는 푸드 메이커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나가신 정말 많은 푸드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푸드 메이커들이 졸업생으로 있을 텐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연결 관계 또 이분들과의 어떤 그 네트워크 이런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저희가
그러니까 업력 자체가 그렇게 긴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졸업자 풀들이 아주 풍부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저희 키친 인큐베이터를 거쳐서 졸업하신 분들과 이미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네트워킹 데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서로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음식, 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한 정보도 교류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있는데 이 인큐베이팅 하시는 분이 자기 아이템이 지금 계속 시장이랑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붙어서 팀을 형성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공고한 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에게 또 어떻게 이거를 또 알리고 홍보하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키친 인큐베이터라는 거 사실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살다가 공유 주방이라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전혀 몰랐죠. 그냥 주방은 알았죠. 네, 저희는 정보 전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지 알리는 데 사실은 굉장히 중점을 둬서 그러니까 정보 전달 위주로 키친 인큐베이터가 무엇인지, 공유 주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이제 주로 이제 SNS 채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실 푸드메이커 한 분 한 분들이 전도사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여기를 통해서 했더니 성공했더라. 또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고객들을 만족시켰더라. 내가 혼자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실제 고객들에게 알려서 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지면 누구나 다 여기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 볼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많은 푸드메이커를 양산하자 이런 것보다는 한 푸드메이커를 성공시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포인트 굉장히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멘토거든요. 오늘따라 유난히 흰머리가 좀 많아 보여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또 준비의 끝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멘토링 해주시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저는 운영과 팀 구성이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 단단한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키친 인큐베이팅 공유주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첫 번째 회사의 어떤 그런 미션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푸드메이커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연결한다라는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이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이제 체화시키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 그중에 사례만 좀 들자면은 또 저희가 이 푸드 비즈니스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에 굉장히 또 민감해야 되고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트렌드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맛집을 간다던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컨퍼런스나 박람회 뭐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는 뭐 심플먼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런 이제 자금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컨텐츠들을 저희가 뭐 아카이브 형태로 이제 모으고 그들이 또 이제 심플 크리에이터스라 그래서 여러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을 내부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강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키친의 생태계를 바꾸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의 김기웅입니다. 저희 심플 프로젝트 컴퍼니는 공유 경쟁 외식 창업 플랫폼
하는 회사입니다. 푸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거나 또는 이미 시작하신 분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연결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렵고요. 투자 유치부터 뭐 사람 관리, 실적에 대한 압박, 그 어느 거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가들에게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러저러한 방법들을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을 꼽으라면 그냥 버티는 힘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가 않죠. 상황이 받쳐주지도 않습니다. 내 아이템이 아무리 괜찮아도 주변 환경, 기술적인 발전, 트렌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정말로 힘든 것이죠. 세상에 없는 사업을 처음으로 내가 시도하겠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버티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어쩌면 버티고 버티다 보면 우연히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사실은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사업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성공을 하느냐, 이런 말 할 자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느냐,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는 저희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뭐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일본 장기 불황 동안에 성장했던 산업이 무엇인지 찾는 스터디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HMR 식품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가정 간편식이었는데요. 그 중에 한 아이템이 이제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도시락 사업을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음식점 사업이거든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돈은 벌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고정비나 올라가는 그런 비용도 원가들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실제로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면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아니면 그냥 사업을 접었어야 됐습니다. 접냐 마냐,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냐, 아니면 내가 못한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제 개인이 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외식 산업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유주방 사업을 생각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 이제 상인들과 함께 우리 식자재를 같이 공동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뭐 원가가 낮아지지 않을까요? 공간도 이 면적당 그 단위 면적당 그 임대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쌉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들어가서 한번 해봅시다. 공간 하나 큰 걸 얻어갖고, 그리고 인력도 공유해서 사용하면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두려움이 크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죠. 이거 너무 어렵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유주방 키친 인큐베이팅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저한테 이제 던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힘든 걸 왜 해? 다른 걸 하지? 아니 뭐 다시 증권사로 돌아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공한다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죠. 삶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여정을 살펴보면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외식업 창업자들 또는 소규모 식품 제조 가공업 창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간과 인프라를 비용을 내고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 인프라를 저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투자 유치를 한다던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컨셉을 증명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좋아, 니네 가설 다 옳고 좋은데 어떻게 니네가 할 수 있어? 증명해봐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는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만 총 6개의 브랜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인큐베이팅하고 런칭하고 그 과정들을 굉장히 적은 인력, 스타트업들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저희는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자금도 떨어지고.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버텼거든요. 그 버텼던 게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공유주방이란 말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느 순간 저희 말고도 공유주방이란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고 키친 인큐베이터가 뭔지 알아가고 이제 그러는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가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거라면 크게 엑시트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보다는 이걸 했을 때 우리와 연관된 이 수많은 푸드메이커들이나 저희의 파트너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이 누구나 이제 창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버틸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성공이 아니라 올바르고 일 자체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같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소리 같지만 경험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의 대표 혼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체화되어야만 된다. 그렇게 되면 저만 버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버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이제 강연이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강연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초기 기업에서 특히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냥 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스스로가 진심으로 잘 되는 일 또는 옳은 일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틸 겁니다. 저도. 버티십시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책임감이 더욱더 생겨나네요. 책임감, 압박감, 부담감, 긴장감 뭐 이런 가지가 막 생겨납니다. 멘토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잘 버티기. 네. 예, 이게 스타트업계의 거의 진리같이 들리거든요. 예. 그 미국에 정말 유명한 창업자가 있습니다. 네. 빌 그로스라는 창업자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아는 페이드 서치,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야후에 1조가 넘는 금액에 매각을 했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있는 많은 검색 광고가 다 그분이 개발하신 건데 그분이 창업 성공에 단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무엇일까? 타이밍입니다. 네, 타이밍이 맞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버텨야 됩니다. 올 때까지. 네, 그 전에 포기해도 안 되고 네, 너무 많이 일찍 나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타이밍 올 때까지 어떻게 버틸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대표님이 너무 잘 지적해 주셔서 네,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현재는 이런 어떤 플랫폼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왜 플랫폼을 선택하셨는지도 여쭤볼게요. 푸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다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뭐 식자재도 저희가 해드릴 수도 없고 뭐 주방 설비, 인테리어, 브랜딩 뭐 기타 등등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릴 수 없는 노릇이고 저희는 다만 이제 이쪽 시장 전통적으로 이쪽 F&B 시장이 사실 상당히 좀 발전이 좀 낙후되어 있기도 하고 발전이 더디고 뭐 낙후되었다기보다는 발전이 더디고 또 불투명한 거래 관행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사들을 검증된 파트너사들을 저희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또 수익 모델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공생하기 위해서 또 네네.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의 지금 수익 모델은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 푸드메이커들이 그 필요한 시간만큼 공간과 인프라를 비용을 내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대 비즈니스 모델과 그러니까 유사한데 저희는 이제 멤버십이라는 형태로 그 과금 체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유 주방에서 수많은 제품들이 되게 재밌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다품종 소량 생산된 제품들이거든요. 저희는 이 제품들도 스페셜티 푸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어쨌든 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통 채널들을 저희가 연결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유통 채널 또는 판매 채널 이용 수수료라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푸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저희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개별 창업을 하게 되시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파트너들이 필요해요. 뭐 브랜딩, 인테리어, 주방 설비라든가 뭐 식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들을 저희가 검증된 저희의 파트너사들과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중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네. 자, 공간 공유를 통해서 더 자유로운 창업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에 없던 아이템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당신의 꿈을 인큐베이팅하라. 세계의 주방에 불고 있는 새로운 바람, 키친 인큐베이팅. 이른바 공유 주방 비즈니스가 키친의 역사를 바꿔나가고 있어. 미국의 경우 대규모 설비와 시스템을 갖춘 200여 곳 이상의 키친 인큐베이팅이 왕성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지. 요리에 필요한 조리 공간과 주방 설비를 제공하는 건 기본. 외식 문화에 필요한 각종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뉴 개발, 스타일링, 포장, 위생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어. 특히 판매, 배달, 재료 구매, 레시피 공유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꿈꾸는 푸드 스타트업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실험할 수 있는 꿈의 공간이기도 하지. 외식 창업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네트워킹을 폭넓게 쌓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적극적인 키친 인큐베이팅을 통해 창업의 위험 부담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야. 모든 시대, 모든 역사에서 항상 자영업의 중심에 있었던 외식업. 하지만 국내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지금, 단계적인 준비와 연습을 통해 함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닐까. 네, 그런데요. 이제 그 키친 인큐베이팅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좀 넘어가야 할 어떤 해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모델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네. 그리고 방법론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음식이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거죠. 네. 이게 키친 인큐베이팅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냐, 예. 프랜차이즈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는 잘 모릅니다. 그냥 음식 맛있으면, 또 가격이 싸면, 또 분위기가 좋으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넘어가야 될 큰 허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데이터 같은 것들을 많이 모아서 네. 이 지역 수요가 어느 정도의 어떤 수요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키친 인큐베이터들을 어디에 어떻게 파견해야겠구나. 네.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하고 예. 또 이쪽은 20, 30대 또는 젊은 수요가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에 맞는 예. 그런 레시피를 또 개발하고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면은 최적화된 예. 이러한 일반인들 개인이 할 수는 없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센 거. 가장 센 거예요. 가장 센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좋은 기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 간단하겠네요. 네. 일단 투자하시고 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네요. 의향 있습니까? 좋습니다. 예. 네. 고민입니까?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가볍게 가죠. 자, 대한민국의 창업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 대표님의 마지막 비전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공유 경제형 외식 사업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네. 모닥불은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뜨겁죠. 예, 그렇죠. 멀면 추워요. 추워. 예. 적정한 그러니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플랫폼에 있어서 네네. 규제를 너무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힘들고 또 너무 풀어지면 어렵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런 예. 것처럼 저희가 푸드메이커와 어떤 고객과의 관계, 저희와 또 푸드메이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한 거리에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네네네.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닥불이라고. 좋은 표현이네요. 반딧불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잡을래도 안 잡혀요, 이게. 잡을래. 성냥불 같은 건 바로바로 꺼지고.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푸드메이커라고 부르는 분들이 본인의 공간을 갖고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예.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유 인프라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제 그런 먹거리들을 소비자들은 사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 네. 그리고 푸드메이커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에서 자유롭게가 무엇이냐? 공간과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네. 어떤 또 대표님의 어떤 도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외식 창업이 더욱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버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버틸 만한 여러분만의 확실한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꿋꿋이 버틸 일만 남았습니다. 굳은 신념으로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당당히 세상에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멘토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터디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 그것이 굉장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많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잘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